이제 2번이야, 이게. 알겠어?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든 컨텐츠가. 이렇게 2번 찍어야지 안 잘리더라고.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30분 조금 넘어가더라도. 자, 2차 가보개혁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된 거냐면,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일전쟁 뭐라고? 청일전쟁? 일본이 청일전쟁? 하는 중이었다고. 그러니까 내정에 깊이 관여할 수 없었지만, 자, 이거는 애프터. 뭐? 전쟁이야. 다시 말하면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청일전쟁이 끝났고 청일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났다? 그 일본의 승리로 끝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였던 거예요, 이거 사실. 알겠습니까? 청나라가 질 줄은 몰랐어요. 알겠습니까? 청나라가 지는 바람에 사실상 일본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죠, 이제 사실상.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차 가보개혁은 일단 궁극기무체가 폐지가 돼요. 뭐라고? 저가 어떻게 됐다? 갑자기 이게 또 왜 폐지가 되지? 왜 폐지가 되지? 배경은 여기다 적을게. 청일 전쟁이 끝났다. 엔드. 그 다음에 박영효가 주도해 나갔던 개혁이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뭐 교과서 봐봐, 얘들아. 교과서 어디냐면 103페이지 보면 있잖아. 표로 나와 있는 거 그걸 차라리 보세요. 교과서 103페이지 보면 표로 김홍집 내각 돼 있다가 2차 가보개혁은 김홍집 박영효 내각이라 돼 있죠. 맞죠? 김홍집 박영효 내각.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좀 중요한데 김홍집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얘는 어떤 사람인가 되게 좀 공부해볼 만합니다. 김홍집이라는 사람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정치색은 없고 일을 잘하는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느 사람과도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정치색이 없으니까 일은 잘 할 수 있어. 얘가 되게 필요해. 박영효로서도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면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잘한다고. 그러니까 또 정치색은 없어. 그러니까 되게 잘 어울리죠.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박쥐 같은 인간. 그 김홍집이라는 사람은 약간 실무파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영효 내각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박영효지. 박영효는 완전 뭔가 친일파였거든요. 알겠습니까? 일본의 정치 개혁을 갖다 그대로 조선에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고. 이게 필요한 개혁은 맞아. 필요한 개혁은 맞지만 우리 정세에 안 맞는 개혁을 계속 밀어붙여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반발이 심해지죠. 나중에는. 그게 3차 가부개혁의 그 단발령 같은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굳이.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좀 필요한 개혁이 있고 좀 미뤄야 될 개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얘는 막 밀어붙였거든요. 박영효가.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3차 가부개혁, 일미개혁이죠. 자, 어쨌든 박영효라는 사람이 주도해 나갔던 개혁이었고, 궁극기무체가 폐지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 얘들아. 요거 이제 뭐 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박영효 친일내각이라 부르는 내각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친일내각이라 불러. 그러니까 얘가 등장하면서 왜 궁극기무체가 폐지가 됐을까? 응?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개혁, 잘 생각해봐.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가 함께 했었어요. 청일전쟁 중에는. 근데 일본이 사실상 승리하고 친일내각이 들어서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필요가 있나 없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온건계합파들과 함께 했던 거니까. 이 걸림돌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온건계합파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개혁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야? 박영효라고 하는 친일내각. 그러니까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은 좀 더 급진적인 게 많았었어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보수파와 함께 했으니까 좀 개혁의 어떤 그 순서를 갖다가 가장 시급한 거 중심으로 해 나갔다면 얘들은 진짜로 막 해나가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3차 가보개혁에서는 되게 대표적으로 반발했던 거가 있다시피 뭐 했었어요? 단발령 했죠. 단발령. 머리 자르는 거. 기억납니까?
그런 걸 굳이 했었어야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영린을 걷는 거죠. 머리 자르라고 하는 거는. 너네도 너네가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조선의 모든 것들이 다 낡은 것이라 생각했던 시대였었어.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일본 사람, 이 급진기아파들 눈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선의 관습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이해됩니까? 너네 공부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삭발하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하는데 굳이 삭발을 왜 하냐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면 삭발하고, 이게 하는 게, 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 근데 공부하는 거랑 머리 자르는 거랑 뭔 상관이니?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투 틀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 근대화되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반발했던 이유잖아. 어쨌든 그런 어떤 관습적인 것까지 막 치고 들어가니까 반발이 심했던 건데, 어쨌든 2차 가보개혁은 그래서 친일 내각, 그러니까 급진기아파가 이제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거였지. 이해됩니까? 누구냐를 잘 주목해 봐야 되는 거지. 얘는 누구? 급진, 밑에 적을게요. 급진 개화파, 그렇지, 파가 주도하는 개혁이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갑신정변 때 잘 떠올려봐요. 급진기아파들이 주장했던 개혁정강 14개조 기억납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고종에게 이제 가장 먼저 고종이 반포했던 것도 사실 이거 뭐냐면 이 홍범 14조라고 있어요. 홍범 14조. 14조, 개혁정강 14조 비슷하네. 14조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래서 일부러 적어줬습니다. 그 홍범 14조의 내용을 보면 개혁정강 14개조에 있던 내용들을 많이 들어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 내용. 첫 번째. 개혁정강 14개조의 첫 번째 말이 뭐였던지 기억납니까? 너네 화면이 꺼져 있는데 일부러 끄는 건 아니겠죠? 그냥 꺼지는 거 아니니? 꺼지는 거 맞지? 일부러 끄는 건가 이거? 야, 일부러 끄는 거야 너네 이거 진짜? 이놈들 진짜 이 꺼놓고 딴 거 하는 거 아니가? 슬픈데 진짜. 와, 슬픈데 얘들아. 6번 애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구만. 응? 내가 비록 당신들의 일일이 다 체크는 안 한다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침 시간 특히. 네, 제가 온라인 클래스 진짜 집중 안 돼요. 근데 수요일하고 금요일 그 시간표가 바뀐 것 뿐인데 되게 힘들었어요. 안 그럴라? 약간 목요일이 약간 주말 느낌이 나가지고 어제는 되게 나른하더라요. 날씨도 그렇고. 그렇지만 요것만 마칠게요. 잘 봐. 요 홍범 14조를 비롯한 요 2차 가복의 내용이 잘 기억해. 얘들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1차 가복개혁의 내용과 막 갑신정변 때 나왔던 그 개혁정강 14개조랑 폐정기혁 12개조랑 막 뒤섞거나. 너는 맞출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나? 역시 얘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해놔야 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요. 알겠습니까? 제대로 이해 안 하고 외우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못 외웁니다. 알겠습니까? 강한서. 멍하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내용. 첫 번째, 청에 대한 사대를 폐지한다는 거. 청에 대한 사대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와, 우리나라가 사대를 폐지한 거는 진짜 언제부터 우리 사대했습니까? 중국에다가. 알겠습니까? 그거 뭐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고려도 그랬고 다 사대하고 살아왔잖아. 근데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사대를 폐지했던 거, 이게 홍범 14조에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되게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또 뭐냐면 이제 과거제 폐지했으니까 새로운 관료를 양성해야 될 거 아니니. 인재도 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입국 조사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는데 그래서 만든 그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아니고 그 선생님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 기억나나? 사범 학교를 만들게 되죠. 한성 사범학교. 교사 양성소죠.
사범학교니까. 맞죠? 퀴즈. 알 리가 없겠지만. 이 한성사범학교의 초대 교장선생님이 누구게요? 근데 이거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 외국 사람. 외국인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 저번에 말한 거. 그 사람 맞아. 근데 이름이 미국인. 네? 미국인이었어. 우리나라에 영어 가르치러 왔던 사람. 앞글자. 그 밑에 이환용이 그 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어 배워가지고 얘는 이제 아주 친일하고요. 일본 나중에 친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친일하게 되고 이환용은 그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독립운동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신 분인데 1949년에 돌아가셨을까요? 전쟁 나기 직전에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헐버트. 그 헐버트가 한성사범학교 초대 교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요. 또 뭐 있을까? 또 뭐냐면 많은데 요거 이 내각제 실시 요것도 적읍시다. 내각이 중요합니다. 내각제. 내각이라고 하는 게 너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 언제 나왔냐면 이것도 갑신정비 때 나왔던 거야. 내각제. 알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 실시는 못했지만 왕의 권한을 축소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건데 이게 너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임쌤이 너네 자꾸 뭐 학급에서 뭐 하고 있는데 간섭 한번 뭐 어떻게 되노? 에이 뭐 담임쌤 다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 왕의 자꾸 이제 정치에 관여하니까 어떻게든 그래 되면 왕이 모든 어떤 결정권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왕이 지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래버리고 저래버리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각제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가 강화되고 왕은 국내부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떨어뜨려 놓고 분리시키는 건 그죠. 행정과 어떤 왕실 사무를 분리시키는 그게 내각제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너네 일본에 왕이 있지만 총리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왕과 행정부를 분리시키는 거죠. 내각제는. 이해됩니까? 그럼 고종의 권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당시에? 당연하죠. 고종은 힘이 약해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재판소 설치. 재판소 설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바로 2차 가부개혁의 내용입니다. 홍범시사조, 그 다음에 이런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개혁의 내용들. 중요한 거는 2차 가부개혁은 친일 내각 중심으로 박영효가 주도했던 개혁이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재판소는, 얘들아, 이 재판소는 되게 중요한 게 얘들아. 이것도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어떤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보통 삼권 분립이라 부르잖아요. 맞죠? 그 모든 권한은 사실 왕에게 있었거든. 이해됩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입법권은 뭐 왕한테 어느 정도 있겠지만 행정은 내각에게, 그 다음에 법원이 생기면서 재판소도 설치가 되고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지금 삼권 분립처럼. 그게 이제 돼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재판소 설치.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3차 가부개혁을 해야 되는데 2차 가부개혁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잠시. 알겠습니까? 잠시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해. 그게 뭐냐면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일본에 이미 막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동아시아에서. 청나라가 몰락해버리고 일본이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이해됩니까? 이 동아시아 질서를 갖다가 일본이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걸 갖다 견제했던 세력이 등장해요. 누굴까? 러시아. 잘했어요. 러시아야.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알겠습니까? 이제 청나라는 몰락해버렸고.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했던 사건. 그게 바로 삼국간섭이에요. 삼국간섭! 알겠습니까? 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되게 중요해요. 을미사변이라고 했던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까? 3차 가복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삼국간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곧 1시간 걸려요. 여기까지! 시간을 많이 썼네요. 왜 이렇게 역시 사람이 있으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지 못하지만 셈은 재밌어요. 막 혼자 막 얘기하니까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됐어요. 녹화 끝.